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대폭 인하하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도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긴급 처방에 시장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워갔고 미증시 지수 선물 하락이 우리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오늘도 3%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두 차례나 대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은도 오늘 임시 금토일을 열고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별 대응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이지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말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급락장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이제 좀 소통하는 부분에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끼고 내일부터 이제 온라인 장중에 많지 않은 시간이라도 한두 시간 정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점심시간 전후로 시작을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시장이 어려울 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전략을 또 세우고 실시간으로 또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순간순간 확인해보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시장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이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 시간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장중의 전략들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주말 사이에 오늘 우리장 좀 반등해주나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큰 폭으로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 오늘 글로벌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3%가량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형적인 이제 변동성 확대 장세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급락하고 금요일 날 급등한 이후에 다시 미국 선물이 월요일 날 급락하는 모습. 어떤 이벤트성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거기에 이제 따라서 등락이 좀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많이 봤던 부분들입니다. 오전에 하한가 갔다, 오후에 상한가 갔다, 다음날 하한가 갔다, 그 다음날 상한가 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 이제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정석적으로 얘기할 때 시장에 적응하는 방법은 추세를 따라가고 엇박자를 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동성 장세는 완전히 그거와 반대되는 겁니다. 엇박자를 타야지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장세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급등을 보고 쫓아가서 매수한다든가 미국 우리 시장에 이제 급락을 보고 그 다음날 쫓아서 투매한다든가 이렇게 추종으로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거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변동성 확대 장세
시장들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인데 오늘 굉장히 강의 시간대 집중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이벤트성과 이 심리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읽는 부분이 더 힘들고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시장이 한 발 물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시간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같이 세우시면서 고민해 나가면서 절대 대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대응을 포기해버리면 기회가 왔을 때 막상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반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대응을 해야지만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손 놓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응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지환 전문가의 전략 잘 따라 하신다면 그래도 이기는 전략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부터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43,000원 그리고 비중 8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43,000원, 오늘 종가 오늘 2.29% 하락하면서 32,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와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지금 많이 좀 손실을 보고 계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지금 종목 상담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느끼시는 부분일 건데, 지금은 어떤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사실 이제 이 종목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락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은 지지선을 이탈한 상태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하면 대부분 다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은 이 정도의 급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대응 그냥 참고를 좀 하시면서 이후에 시장 흐름과 좀 부합하는 흐름을 맞췄을 때 대응 방법을 좀 더 찾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주도적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반등이 나올 때라도 현금화를 시키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비중 조절이 잘 돼 있고 현금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지금 또 버티시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요. SFA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역시 지지선이 좀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뭐 굳이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직전 이제 거의 보면 SFA는 디스플레이 종목, 저기 IT 섹터 내에서도 박스권을 좀 형성했었죠. 왜냐하면 매출이 디스플레이 쪽이 많기 때문에 IT 섹터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디스플레이 섹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제한된 흐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 정도 좀 유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주도주도 다 내려온 형국에서 4만 원이 유지되기는 어렵고요. 여기 이제 지지선인데 여기는 이제 완전 이탈해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지선 한 3만 원 정도에 계속해서 앞쪽에서 형성됐던 저점 구간 정도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지지되는지를 좀 보는 게 일단 1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투매에 동참하거나 그럴 필요는 아직 아닌 거죠. 이미 이제 상황은 지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3만 정도 지지선을 놓고 반등을 줬을 때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반등을 줬을 때 대부분 종목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도 섹터에서 핵심 주도주다. 그러면 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반등의 기간 조정 이후에 2중바닥, 3중바닥 내지 한 번 더 하더라도 견뎌야 되고 내가 만약에 주도 섹터에 아닌 종목이라면 반등 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SF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반등을 줬을 때 1차적으로 매물이 받던 직전 전에서 여기 4만 원이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부터 위쪽으로 보시면 한 46,000원까지 여기도 또 이제 매물이 좀 강하게 형성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주도주라면 여기까지 2차 목표가까지 보겠지만 주도주가 아니라면 1차 목표가에서 일단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IT 섹터 내에서 약한 섹터니까 일단은 3만 여기 지지선 3만 원 잡으시고 반등 줬을 때 4만 원 정도에 만약에 붙으면 일단 청산을 하십시오. 청산을 하시고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강한 섹터로 넣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FA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투매에 동참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지선은 3만 원 선 그리고 1차 목표가 4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주도주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근처에 도달하면 빠져나오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오션브릿지요. 오션브릿지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900원에 25%입니다. 1,900원에 25%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션브릿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건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네, 수익이 났는데도 그때 매도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좀 오래 보유를 하셨고 수익이 났는데 그동안에 좀 청산을 못하고 계속 좀 갖고 계시다가 네. 이제 요즘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또 손실을 보고 계세요. 오늘도 10%가량 일단 빠졌는데 이 종목 좀 네.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900원에 사셨고 비중이 지금 보시니까 25% 적은 편은 아니다 그랬죠. 4분의 1 정도 들어가셨고. 네. 이 종목은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러죠. 반도체 네. 소재 관련된 종목이고 작년에 실적이 반도체 종목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올해 이제 1분기부터 해서 좀 기대치가 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시장 이제 급락이 아니었으면 좀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좀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볼게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차트들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고 주도 섹터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오션브릿지는 반도체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시장이 크게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뭐 이런 데서 좀 지지받거나 여기서 지지받아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컸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 어쨌든 간에 현실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와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 종목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와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오션브릿지 같은 종목은 시장이 조금 안정만 되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떨어질 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뭐냐면 결국 수급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이고 개인만 지금 계속해서 홀로 매수하는 구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한 달 동안 떨어질 때 주 매수 주체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관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수급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은 충분히 기관 매수세를 타고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 보니까 1차 반등 라인은 한 요 정도 되는데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많이 밀려나 있고 그럼 시장이 이제 안정된다면 받아서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2차 상승을 봐야 되는 종목인데 목표 가격은 일단 12,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릴게요. 12,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시간은 좀 걸리신다고 보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리신다고 보고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정리가 되면 아마도 빠르게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랑 5G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 7,000원 정도 좀 잡으시고요. 일시적이 있다 하더라도 좀 보유하는 관점, 목표 가격은 위쪽에 12,0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네. 그냥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일단은 보유하십시오. 이 종목은. 보유할 만한 예. 종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션브릿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기간 조정은 조금 거치겠지만 일단 지금 수급에 받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예? ABL 바이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5,400원에 50%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 TV 같이 켜고 보고 계시면은요. TV 소리 조금 줄이고 저희랑 지금 전화 통화로만 상담할게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15,400원에 지금 50% 비중 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고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비중이 네. 조금 늘어나고 평균 단가는 좀 낮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지금 또 추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얼마나 좀 볼 수 있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비중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50%가 되셨다 그렇죠?
네. 예,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만약에 이제 그냥 15,400원 사셨으면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에서 기대치는 많은데,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인 내용을 가시적으로 나오는 건 아직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행보권에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급락하는 장에서 이 의약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버티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덜 내려갔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제가 이 종목은 지난번 상담 드릴 때 설정했던 지지선이 15,600원이거든요. 근데 15,400원에 제가 사셨다라고 하셨으면 아니 왜 지지선 이탈했는데 왜 사시나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죠.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은 지금 시장과 밀려 내려와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거래량이 좀 실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갔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섹터가 강한 게 의약 바이오 쪽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뭐 테마가 형성되면 이제 그때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매물대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 짧은 관점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최저가 13,500원인데 13,000원 정도 여기를 일단 1차 좀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반등을 주게 되면 목표 가격은 2만 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 의약 바이오 쪽에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수록 테마가 많이 형성되는데 지금 의약 바이오 쪽으로 테마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가 한번 이중항체 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을 때 반등을 급등이 한번 나오면 2만 원 전후에서 일단 다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도 높으시니까 최근에 의약 바이오 쪽에 테마가 많이 형성될 때 반등 줄 때 정리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그래도 어찌 보면 다른 섹터보다는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은 테마가 형성되는 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한 번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형성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좀 위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BL 바이오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바이오 테마로 모멘텀 들어올 때 반등해 준다면 그때 2만 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님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CNG제약의 3,290원에 비중 40%요. CMG 제약 3,290원에 80% 갖고 계세요. 예.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80% 들어가셨어요. 40%요. 80%요. 40%요. 40%세요. 예. 알겠습니다. CMG 제약 3,290원에 40% 오늘 들어가셨고요. 오늘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작년부터 좀 받아온 건데 좀 많이 싸져서 매수가 기회인지 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원래 좀 봐오고 계시다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저점에서 일단 들어가셨는데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과감하게 오늘 들어가셨다, 그렇죠? 예. 이 종목 평소에 많이 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부터 좀 봤는데 좀 많이 싸져서 이번에 매수 기회인 것 같아서 샀는데 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추매를 해야 하나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추매는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거. 아마 이렇게 한 종목 오랫동안 보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그 종목의 맥점이 좀 보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렇게 예. 좀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오늘 급락의 모습이 아니면 어쩌면 이제 한번 좀 매수를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뭐 어쨌든 어떤 펀더멘탈에 기인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뭐 실적 펀더멘탈보다는 어쨌든 테마가 형성되거나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저 때도 이제 1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행보를 했고 여기 행보하는 데까지는 모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마 시장이 밀리지 않았으면 한 여기 라인 지금 한 3,450원 정도 라인에서 한 번쯤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쉽지만 모양은 잘 만들어졌지만 시장이 어려우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1차 지지선이었던 3,455, 뭐 대부분의 종목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탈된 상태고 아래쪽에는 지금 한 2,700원대 정도의 지지선이 있는데 지금은 그 위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지선은 일단 2,700원 정도까지 좀 길게 잡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700원 정도 잡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행보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잡히는 부분은 공매도 쇼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공매도 잔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쇼커버링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에서는 위쪽에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는 한 3,970원 정도, 그러니까 3,900원 정도 라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런 종목이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아마 이 2,700원 정도 바닥을 놓고 대응을 하면 목표 가격 3,900원 정도 설정하고 너무 길지 않은 대응을 좀 저는 좀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2,700원 지지선으로 일단 3,900원 목표가까지 조금 빠른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들이 테마가 많이 형성되니까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 좀 보시면은 반등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그냥 좀 짧게 청산하는 관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만약에 좀 더 떨어지면 좀 더 추매해도 되나요? 근데 초매는 제가 일단 좀 권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냥 보류. 아래쪽 지지선이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지지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언더슈팅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면 초과 매수했을 때 좀 견디시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초과는 가능하지만 내려가는 부분은 초과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까지밖에 그 목표 과정에서 그 이후로는 좀 올라가기 힘든 건가요? 예, 3,900원 위로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좀 오랫동안 좀 갖고 갈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갖고 가신다고요? 네.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짧게 청산하고요. 이 종목이 아쉬우면 밑에서 한 번 더 재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가고 싶으시면. 롤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에서 좀 팔고 밑에서 또 좀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CMG 제약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2,700원 지지선 그리고 3,900원 목표가로 해서 좀 빠르게 대응하자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문자 상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위닉스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1,200원 그리고 3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 연일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3.7%가량 빠지면서 15,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21,20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정말 아쉬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급락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더 이제 타격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데 위닉스 우리 알고 계신 뭐 생활가전, 공기청정기 이쪽을 주력을 하는 제품인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 실제 상량의 상도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도 괜찮았고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을 좀 보더라도 수급적으로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그래도 꽤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좀 했던 종목이고 그렇게 보면 시장이 이제 급락이 아니고 이 지금 소비재 관련 부분이 폭탄이 맞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인데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1,200원 정도 요 가격대인데 나쁘지 않은 가격대였거든요. 시장이 안 밀렸으면 충분히 한번 사볼 만한 가격대였는데 조금 아쉽게 됐다 말씀 좀 드리고요. 요 구간이면 한번 사볼 만했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도 직전 요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왔고 14,000까지 내렸기 때문에 너무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다. 지금 이제 거래량으로 보면 여기서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너무 급격히만 안 밀리면 좀 잡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14,000원 이번 저점을 지지선을 좀 잡고요.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을 줬을 때 목표 가격은 지금 21,200원인데 이 종목은 23,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목표가를 조금 높게 그래도 잡는 배경에는 작년에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을 좀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 위닉스 상담해드렸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설정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네트워크요. SK 네트워크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요, 30%요. 비중 30%시고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55,000원이요. 5,500원이요. 5,5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5,5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언제쯤 하여튼 들어갔는지 한 몇 개월 됐어요. 좀 몇 개월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5,5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시고 자, 오늘 종가 4,630원인데요. 자, 우리 네. 시청자님 지금 TV 같이 켜놓고 저랑 상담하시면 TV 소리 조금만 줄이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상담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은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굉장히 사신 지 오래되셨다 그렇죠? 예. 몇 달 넘으셨죠? 예, 몇 달 넘었어요. 최근에 사신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사신 게 아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안 샀어요. 네, 수익도 좀 났는데 매도를 못했다 그렇죠? 네, 그때 네. 찬스가 있었는데 못 팔았죠. 56,000원 갔는데요. 네. 그때 찬스를 놓쳤어요. 네, 그렇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종목은 다시 워낙 펀더멘탈이 지금 바뀌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주유소 관련된 사업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 한번 했었다 그렇죠. 한번 했었고 그 전에는 이번에 이제 급락이 2020년도 급락이 좀 나오기 전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이제 또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AJ 렌터카 인수한 합병한 회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구간에서 작년 10월, 11월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밀려내려왔고 시장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급등을 줬던 부분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주유소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벤트성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차라리 이런 급등이 안 나왔으면 좋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단발성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리면 이 종목 이제 여기에 매수하신 가격 근처 딱 5,300원, 5,400원 여기가 이제 이 매물이 굉장히 쌓이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제 아래쪽에서 조곤조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았거든요. 근데 시장도 밀려 내려온 데다가 이제 이런 이벤트성까지 붙으면서 위쪽에 이제 5,300원대부터 매물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한 4,00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살짝 밑에 5,300원 정도 올라오면 5,300에서 5,400원 제 생각에는 정리 좀 하신 게 좋은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이 종목 꼭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드시면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매물을 없애려면 올라갔다 또 내려오거든요. 그럼 또 내려왔다가 또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4,000원 잡으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300원, 2차 목표 가격은 6,000원까지 말씀 좀 드리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많이 걸린다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만약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싫으시면 5,300원, 5,400원 붙을 때 한번 청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더 탄력적인 방법. 거기서 매도해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 여보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SK네트워크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4,000원 지지선 그리고 목표가 5,3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6,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 유한양행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3만 원에 10%. 매수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24만 원에 10%, 3만 원. 네. 알겠습니다. 23만 원에 10% 갖고 계세요. 네. 이 종목은 들어가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TV 같이 켜고 계시면은요, TV 소리 조금 줄이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상담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23만 원에 들어가셨고, 최근 흐름에서는 조금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양행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그렇죠? 좋은 종목인데, 작년에 이제 실적이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좀 못했고, 그래도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나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급락과 함께, 어떻게 보면 다른 바이오 종목, 제약 종목들보다도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펀더멘탈 좋은 종목들이 좀 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일수록 지금 이제 지수 관련성이 높고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종목 대형주일수록 하락폭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이제 암학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있지만 이 제약 바이오 관계 쪽도 뭐 암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가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쪽에 있는 모멘텀이 조금 대형 제약사들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배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급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 쪽에서 박스 하단 쪽으로 살짝 깨면서 내려왔는데 고점에서 쏟아졌던 매물보다는 아래쪽에서 받는 매물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이 좀 안정되면 여기가 이제 지지선을 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매도 압박을 좀 받는다. 프로그램 매도의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19만 원 정도 지지선을 놓고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거는 그냥 보유하세요.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건 보유를 하시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반등이 좀 예상되는데 1차적인 매물대는 보시면은 지금 앞쪽과 뒤쪽에서 계속해서 형성됐던 23만 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제가 봤을 때 23만 원 정도까지는 시장이 안정되면 반등 올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면 작년에 펀더멘탈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1분기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뭔가 뭐 신장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붙어줘야 여기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3만 원, 지지선은 19만 원. 요 종목은 보유를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중도 높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 종목은 좀 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더 늘리시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를 하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3만 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유 가격밖에 안 되죠. 그래도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이 가격대가 오면은 한 번 더 질문을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만 원은 언제까지 갑니까? 오래 걸립니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적어도 1분기 이상은 좀 갖고 계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죠. 지금은. 저는요, 그러니까 LG학을 사고 싶은데. 비중은 더 늘리시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만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가자.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유한양행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19만 원 지지선 그리고 23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일단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유하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 비중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9% 찍으면서 지금 개장과 함께 또 대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뉴욕 3대 지수 오늘 아시아장 폭락 그리고 유럽장 하락에 이어서도 미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45만 6천 원에 오늘 샀어요. 20%. 삼성바이오로직스 45만 6천 원에 20%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좀 장이 상승할까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20% 들어. 네, 그 국제 뉴스를 좀 안 보고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뉴스를 좀 확인 안 하시고 오늘 또 들어가셨는데 오늘 장이 또 조금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식을 좀 하셨다가 좀 하셨죠? 네. 예, 차트도 좀 보신다 그렇죠? 아니, 조금, 네. 예. 오늘 매수는 잘 하신 거는 같아요. 시장 상황을 고려 안 하면 매수해볼 만한 자리고, 종목 네. 선정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네. 주식을 좀 보는 눈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을 먼저 볼게요. 최근에 이제 1개월 동안 대형주들이 다 떨어지면서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지금 최근 이제 1개월 동안 보시면은 대부분의 대형 종목들이 개인 매수세가 압도적인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 물량이 한 달 동안 뭐 6,700조 거의 중립 포지션을 유지했다 그렇죠. 그러면 매도 물량이 외국인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최근에 보면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 이제 실적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좋은 부분이 있고, 근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고, 뭐 그룹 내에 어떤 문제는 있지만 계속해서 종목 자체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상당히 버텼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은 옆으로 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급락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가장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하락이 너무 깊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의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내려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인상적인 거래량이 나왔고 아래꼴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거나 종목을 보시는 분들 여기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 접근을 좀 하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에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8만 원 정도까지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어려울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매수세가 좀 특히 기관 중심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덜 하락하는데 이제 위험성은 있습니다. 초기에는 덜 하락하지만 시장이 너무 깊어지면 결국 기관들이 다시 매물을 토해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보는데 지수는 38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계열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마 대형주들을 이끌 쌍두마차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54만 원까지는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후의 움직임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우면 목표 가격은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54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38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8만 원, 네. 예. 네네. 저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30만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진 않는데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감사합니다. 일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재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이재환 전문가가 이번 주 전략들 들고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전략 들어가기 전에 또 내일 아까 이야기 나눴던 부분 놓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무료 온라인 강연회 또 예정돼 있으시죠? 네, 지금 이제 시작상이 급박하고 제가 이 실시간 좀 전달해드릴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아마 한 조금 기간을 가지고 12시 정도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장중 무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뭐 카톡방이나 저희 관련되신 분들 다 들어오셔서 장중에서 좀 긴급한 부분을 빨리빨리 확인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릴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12시입니다. 오후 12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재환 전문가의 또 전략들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장 너무 어렵죠. 많은 분들 어려워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 꼭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월요일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장은 하방성 하락 쪽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일단은 변동성 장세입니다. 변동성이 폭발하는 장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상황들을 오랫동안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잘 상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 변동성 장세라는 거 우리가 금융위기 때 보면 한 17개월 동안 한 5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기간은 17개월 걸렸고 55% 정도 하락했는데 이 하락할 때 초기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55% 하락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기 때 초반을 보시면은 오전에 하한가 갔다가 오후에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갔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결국 변동성이 확대가 된 이후에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죠. 지금은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갈림길에 서 있긴 한데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변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추격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미국장이 10% 급등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매수한다?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미국장이 10% 하락했으니까 다음날 나는 굉장히 공포심을 느껴서 일단 주식을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투매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번 주에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내려갈 때 팔지 말라고 하고 미국장이 올라갈 때 오늘 아침에 사지 말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드렸죠. 그 부분이 이 변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고 쫓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장이 지금 현재 목요일날 10% 하락했다, 금요일 10% 상승했다, 오늘 10% 만약에 선물 한가 가서 이 정도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사이에서 실제 미국 시장이 그만큼 10% 변동을 줄 만큼 경제가 하루하루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현상입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공포가 극에 달해있는 심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리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미국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금리를 100bp나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7천억이나 했는데 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는가? 그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100bp를 인하해서 금리가 제로금리로 들어갔는데 이 제로금리가 언제 나왔습니까? 딱 한 번 나왔죠. 최근에 언제입니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지금하고 똑같았죠. 가장 심했을 때 제로금리를 한 6, 7년 정도 유지를 했었죠.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에 지금 오늘 양적 완화가 7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천억 달러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퍼붓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금융위기 때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했을 때가 2차 양적 완화를 했을 때고 그때 금액이 6천억입니다.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이런 정책이 나와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제로금리가 금융위기 때와 똑같은 제로금리가 됐고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퍼부었을 때 양적 완화 금액이 6천억인데 오늘은 7천억을 쏟아부었다. 그러면 느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준이 금융위기 수준을 위기상을 뛰어넘는구나.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금융위기 때 나왔던 정책을 지금 뛰어넘는 수준의 정책이 나왔으니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호재가 나왔는데 이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게 두 번째 변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변동성 장세의 특징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올라가야 될 때 추격 매도하거나 추격 매수하거나 내려갈 때 추격 매도하거나 혹은 호재가 나왔을 때 보고 매수하거나 악재가 나왔을 때 보고 매도하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엇박자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면 안 되지만 매매를 해야 될 때는 보통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추세를 추종해야 된다.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얘기하지만 변동성 상태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엇박자입니다. 전날 미국장이 급등하면 그 다음날 매수를 하지 않는 거고요. 매도 쪽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미국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날 매수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럼 우리 시장이 내일 크게 급락을 물론 장 초반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또 짧은 단기 저점을 또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동성 장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위 때 경험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추격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은 변동성 장세 쪽 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뭐 당연히 5조 4천억대 지난주 오늘 오전까지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풋옵션을 일단 대량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그러면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경계심은 가지는데 단기적인 급락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또 다시 바닥을 만들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선물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섹터별로 등락은 뭐 안 봐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IT 섹터 무지막지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13.5% 외국인 3조 6천억 거의 쏟아부었고요. 기관이 매수한 물량은 연기금 위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택도는 물량이고 바이오 쪽도 지난주는 워낙 급락이 나면서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특징적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이 9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이 장에서 선별적으로 지금 수익 내기 위해서 기관이 달려드는 섹터가 바이오인데 그래도 7% 넘게 하락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관이 단기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무턱대고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우려되는 게 코로나19 관련된 직격탄을 맞은 운송 강비가 거의 뭐 25%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뭐 주가가 4분의 1 토막에 한 주에 날아가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매도 압박이 좀 심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 섹터도 지금 보시면은 18% 하락. 결국 저점에서 상승하는 좀 바닥권 종목이었지만 결국은 외국인이 5천억 이상 매도했고 기관이 소폭 매수하지만 하락폭이 커졌고 유통도 15%. 지금 유통하고 소비재 쪽으로 식품 쪽으로 좀 옮겨가는 움직임을 좀 보이는데 거기도 15%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나 거기서 하락하나 하락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굳이 내가 저기 옮겨가가지고 수익이 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좀 매수를 했고 결국에는 지금 반발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보면은 기관이 소폭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피해가자라는 부분인데 하락률을 보면 어쨌든 IT 가서 20% 하락하나 여기 와서 15% 맞으나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건설도 20% 정도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밀렸고요.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도하기 좋은 IT 섹터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대부분의 섹터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기관이죠. 기관이 이제 소폭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의약품이나 음식료 업종, 뭐 통신업종, 전기전자 일부만 매수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소액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는데 그게 지지난주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지난주에 장이 워낙 급락하니까 이 부분도 크게 성적이 신통치 않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나마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좀 상승했던 부분이 오늘도 보시면은 IT 종목들 중에서 5G가 좀 선방을 했죠. 뭐 서진 시스템이나 KMW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났지만 장비 좀 선방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시 매기가 2차 전지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유럽이 지금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2차 전지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려워졌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 내면서 전부 다 그 다 모여가지고 경기 부양책 발표하는 뒤에 뭐 써 있었습니까? 벽면에 5G 한자로 써 있었죠. 이걸 1차적인 5G망 확충을 경기 부양책 1번으로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쪽에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이 부분은 당분간에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 바이오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세트론 헬스케어 쪽 바이오 시밀러 대형 제약사가 그나마 좀 잘 버티고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을 그러면 짧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굉장히 잘 급락하는데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기타 보시면은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들이 오늘 보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마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비주도주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 장세를 이용해가지고 초경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국장이 급락했을 때 그 다음날 매수하는 전략이 더 낫지 매수하는 걸 보고 따라서 매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주도주는 소량 분할 매수인데 이거는 굉장히 현금화가 잘 되신 분들 일부만 해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라도 접근을 현금화 안 되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전략이다라고 보면은 시장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 장이고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시장이 반등 줄 때마다 일단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매매에 어느 정도 규칙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많은 종목들 중에 단타, 그것도 장중 단타 내지 1박 2일, 2박 3일 채 가지 못하는 단타. 그다음 시장이 좀 밀릴 때 ETF 쪽으로 매도를 좀 노려가지고 단기적인 수익 전략을 좀 가시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지금 섞어 쓰는 부분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반등 줄 때마다 계속해서 현금화를 시키고 시장에서 일단 계속 한 발씩 물러나 있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니까 오늘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고 전략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번 주 전략들 알차게 잘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주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12시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주환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강연회 예정돼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